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짜증과 분노, 고민에 빠지는 까닭은 그 문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로아는 이 명언 덕에 괴로운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야 하는 하찮은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 쉽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으로 고작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물론 누구라도 1년만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릴 일을 온종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숭고한 신념, 진실한 사랑,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 잃을 것이 없다. 중국의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리니탕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발산을 뜻한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는 잃을 것이 없다. 어쩌면 홀가분하기까지 할지 모른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부터 얻는 일만 남는다는 뜻이다. 단순한 이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패라는 사건에 매몰되어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망친다. 원인은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개선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점점 더 깊이 함몰된다. 좌절의 경험을 살려라.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허친스 총장에게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에 관해 물었더니 다음에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나는 언제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것이 위대한 교육자의 인생 철학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조금의 시련이나 고민에 부닥치면 바로 포기하고는 난 끝났어라며 절망한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한숨 짓는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커다란 좌절 앞에서도 긍정의 자세를 일관한다. 이 부분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자문하고 현재의 역경을 경험과 기회로 삼아 성공으로 연결할 방법을 고민한다.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손에 쥔 이익을 활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불행해지는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고민하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노벨 문학상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다.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자. 몸 구석구석으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은 힘차게 뛸 것이다.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는 대신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저 멀리 날아갈 것이다. 지나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싸지만 효과 만점인 묘약이다. 역경 속에서 고결한 품성과 행복을 얻다. 스칸디나비아 격언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 매섭게 몰아치는 차디찬 북풍 같은 가혹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뛰어난 인물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때 이 말은 큰 위로가 된다. 안락하고 안정된 환경이 행복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습득한 것일까?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안락한 시간을 보낼 때조차 자기 자신을 동정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라. 그 어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책임을 완수하며 치열하게 삶을 읽은 자가 고결한 품성을 갖추고 진정한 행복을 맞이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현명한 위인으로 칭송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진지하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에게 13가지의 중대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것,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언쟁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 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주 결점 하나를 골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동안 결점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 결과를 세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고단하고 치열한 승부를 2해가 넘도록 이어나갔다.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사랑받는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한 사건이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로버트 허친스라는 청년이 시카고 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사건이었다. 그는 식당 종업원, 벌목꾼, 가정교사, 판매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모아 예일을 다녔고 대학 졸업 후 불과 8년 만인 30의 나이에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대부분이 허친스보다 연장자인 교육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젊다 경험이 부족하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언론도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그리고 취임식이 열리던 날 누군가가 허친스의 부친에게 말했다. 마침 신문에서 허친스를 비난하는 사설을 읽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러자 허친스의 부친은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분명 도가 지나친 비판이었지. 그러나 기억하게.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 보잘것없는 인물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뛰어난 인물일수록 그를 공격함으로 써 만족을 느낀다. 인간은 본디 은혜를 쉽게 잊는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세뮤얼 존슨은 감사하는 마음은 엄청난 수양에서 빚어지는 결실이며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열매다라고 말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라면 실망하게 된다. 인간은 본디 은혜를 쉽게 잊으며 이기적이고 매정한 존재임을 기억해 둔다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 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블이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남은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 말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3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결핍된 부분이 있다. 푸념하고 절망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손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와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그런 일이다.